도착한 첫 번째 역은 엔터역입니다. 사영관 차장님이 탑승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통은 집에 몇 시쯤 퇴근해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집에? 보통 저희 증권사는 약간 근무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네. 보통 한 4시 좀 넘으면 다들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이 있거나 네. 그럴 때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보통 한 집에는 5시에서 5시 반 정도 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예주도 지하철 타는 날이 좀 늦게 퇴근하시는. 맞아요. 네. 네. 그런 날군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엔터 얘기 하기 전에요. 네. 엔터 한알령 하기 전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오늘 어쨌든 좀 무산됐는데요. 네. 이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죠? 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네. 완벽하지가 않으면은 당연히 발사했을 때 실패할 게 뻔한데 그거를 발사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해 주십사 하고 완벽하게 기술적인 요건들을 만들어서 발사하겠다라고 한 것도 일단 우주 항공이라던가 이런 쪽 섹터에도 그렇게 악영향으로 봐야 될 요인들은 아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늦추어졌을 뿐 바로 할 거거든요. 기술적인 부분 보완해서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 전체의 영향은 물론이거니와 우주 섹터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감이 표출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네. 예, 별로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사실은 성공을 해야죠, 그죠? 맞아요. 좋은 날씨를 받아서 다시 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문제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네. 한알령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 이게 또 시장의 지금 악재인데 아까 중국의 코로나19 확산한다 이런 거는 사실 노이즈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한한령 확산 이런 것들은 부담스러운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원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정용화 네. 공연도 막았다, 네이버 다음 서비스 막았다, 미국에 대해서 마이크론 제재하는 건 아는데 네. 예.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네. 껴 있어요. 네. 예, 우리가 근데 고래면은 괜찮은데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 터진다라고 하잖아요. 네. 표현을. 그게 지금 딱 우리에 맞는 형태인 것 같아요. G2 국가들,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창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한 여기 비율을 맞추자니 또 여기에서 또 여기 비율을 맞추자니 이쪽에서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미국 쪽으로 더 기우는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미일 동맹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 강하게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중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완벽하게 좀 전략이 가고 있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G7 최근에 이제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미국을 주축으로 해서 중국 견제죠. 중국을 완벽히 견제하겠다, 배제하겠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뿔이 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한테는 뭐라고 할 수 없고 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니네 왜 미국으로 자꾸 동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복성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7월에도 우리가 사드 배치, 고고도 미사일 체계가 배치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또 중국이 반발을 하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라던가 아니면은 한국 연예인들이 등장한 광고 같은 것들을 송출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뒤끝 장렬이죠. 아직까지도 사실 단체 관광 이런 건 안 맞아요. 풀렸어요. 네, 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되는데 예. 그게 잠깐 풀어질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어요. 예. 한국 영화를 상영을 한다던가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현지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기 전에나 말하던가 가서 그러게요. 또 그것도 녹화를 2회까지 다 떠났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말아라고 했고 또 나중에도 우리 부를 계획 없다라고 이제 단정을 좀 짓는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문화라던가 콘텐츠 미디어 이런 쪽들에 대한 영향이 좀 강하게 우리나라의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당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요. 다만 전처럼 중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예를 들면 네. 이럴 거 안 써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게 자기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반도체라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양쪽으로 밀당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사실 중요한 그 이벤트가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2, 3주 된 것 같은데 네. 그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LG 디스플레이 공장 방문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LGD 공장을 갔다는 건 화해하자는 제스처였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때 이제 탁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했었는데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맞아요. 외신 나오면서 또 대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네. 확 지금 틀어져 가지고요. 그렇죠. 계속 뒤끝이 있는 건데 자 그럼 섹터별로 좀 보죠. 네.
엔터주들이 좀 역시나 그 영향을 좀 받았는데 네. 예? 엔터주는 사실 좀 조정받을 타이밍이고 제가 약간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엔터가 뭐 중국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예전에는 좀 중국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팬데믹 때 온라인 콘서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팬덤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만큼 중국에 집중되었었던 매출 구조가 다변화가 된 거죠. 네. 우리 저번에 그 화장품 얘기 한번 나눴었잖아요. 그쪽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전엔 사실 중국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중국 없는데 우리 화장품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1분기에 실적을 한 번씩 다 열어보니까 대형사들은 물론 힘들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예. LG생활건강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곳들을 제외한 약간 유니크한 화장품들, 인디 화장품들 이런 쪽을 하는 곳들은 일본도 오히려 열리고. 예. 일본이라던가 맞아요. 북미, 유럽 네. 이런 쪽으로 매출이 다변화가 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음. 굉장히 실적들이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터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코로나가 굉장히 좀 힘든 시절이었지만 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산업들의 긍정적인 변화들도 분명히 가지고 온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중국에 집중되었던 매출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들을 하나의 좀 장점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BTS의 아버지 우리 방시혁 선생이 이제 네. 중국을 공략해야 된다, 그죠? 맞아요. 이제 네. 엔터 시장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잘 가는 것 같은데 성장의 한계가 왔다, 중국을 그렇죠. 공략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네. 지금 자체는 사실 엔터 포션 자체가 중국에 별로 기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조정이 사실은 조정받을 타이밍도 됐고 네, 많이 올랐죠, 사실.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네. 살짝 생각해 봅니다. 네, 만약에 조정이 조금 깊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올라가고 AI 로봇 올라가는 거 보고 네. 엔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없어. 라고 하셨던 분들들, 네. 좀 가슴 아프신 분들이 이걸 조정을 약간 매수 기회로 저는 보셨으면 좋겠는 게 중국의 한한령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하게 공산당이죠. 네. 공산당이 강하게 지금 정부 차원으로 푸시를 하고 뭐 네이버에 대해서도 이제 열리네 안 열리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한다고 해서 예전만큼 정말 그게 통제가 될까? 라는 생각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이버 얘기 나온 길에 자세히 넘어가면요. 네. 제가 옛날에 상해 갔을 때가 네이버 접속이 잘 안 되는데 그때도. 근데 그때 이거 다른 이유였었던 그런가요? 걸 수도 이것도 있어요. 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네. 거예요, 전문가에게. 네이버가 사실은 그러면 해외 포션이 얼마나 되느냐. 네. 네이버는 지금 문제가 사실 국내 시장만 있다는 게 한국의 1등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네. 못 가는 게 문제고 그나마 가는 건 일본의 라인. 맞아요. 일본 사람은 라인이 자기 나라 건지 안 네, 돼요. 네, 그렇죠. 그만큼 라인이고 사실은 중국 포션이 뭐 있나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네. 오늘 네이버 4%가 밀렸는데요. 맞아요.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좀 과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 예전에 우리가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 있었는데 네. 그게 먼저 막혔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우리 조선족이라던가 이런 우리 한국과 긴밀하게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예. 이 네이버에서 찾아야 될 정보들, 예를 들어서 메일이라던가 이런 것들, 블로그, 카페 이런 것들은 원래 차단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메일 같은 것들은 활용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업적인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차단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던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차단을 한 이유는 뭐 명백하죠. 우리가 네이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포털 사이트 상에서 어떤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에요. 예.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 중국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이버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을 때 중국을 약간 비하하는 발언들이 네. 기사에 댓글로 달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으로 통제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네이버가 차단이 됐지만 볼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가상망이라고 하죠. VPN 이런 네. 쪽들 통해서 우회 접속을 하기도 하고 어쨌건 보는 사람들은 본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막는다고 해서 이런 니즈들 네이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 이런 쪽들도 네. 막는다고 해서 과연 막힐까라는 부분이 조금 의심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 물론 네이버는 이제 개파락하면서 충격을 맞았기 때문에 충격은 있습니다만 이제 엔터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뭐 제 개인적인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게 옆에서 라면 오래 끓인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이 구조적인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네. 사실은 화장품이라든지 맞아요. 면세라든지 네, 그죠? 네. 뭐 카지노나 이쪽에 사실은 그렇죠. 영향이 있으면 더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유형의 물품들 이건 이제 그러니까요. 무형의 약간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IP
나이키라던가 그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조금 덜할 수도 있는 것이 블랙핑크 이런 네. 쪽들이 이제 중국 공연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쪽에 간 중국의 연예인 명단을 SNS나 이런 데다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격하고 그 사람들이 또 광고에 출연했던 네. 제품들을 불매운동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과연 중국의 대다수의 네티즌일까라고 생각해보면 네네. 그건 아닐 거라는 네. 거죠. 시간이 뭐 빨리 네. 많이 가고 있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엔터주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회라고 본다면 네. 엔터주 가운데 조정 시에 매수할 만한 기업 뭐가 있을까요? 아, 글쎄요. 워낙에 지금 다 많이 올랐어요. YG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정말로 올랐죠. 초 곱하기 한 5 서프라이즈 정도가 나오면서 네. 정말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가열차게라는 네, 단어 안 쓰십니까? 거의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며칠 동안 2,500억 가까이 매수를 네. 하는 흐름들. 그래서 주가가 다른 하이브라던가 또 JYP 엔터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실적 잘 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 대비해서도 정말로 견조하게 주가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 종목을 계속 사고 있다. 다만 기관 쪽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5일선이나 11선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런 생명선들이 깨지면은 또 가파르게 현대로템 올라갔다가 빠진 것처럼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좀 SM 일단은 타 기업 대비했을 때 상승 탄력이 굉장히 적었어요. 예. 물론 그럴 만한 이유도 있기는 했지만 SM 같은 쪽들이 결국에는 지금 오늘 발표한 거 보면 SM3의 뉴 IP를 발표를 하면서 네. 앞으로의 계획들을 밝혔거든요. 그리고 주가 탄력도 크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SM 같은 기업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엔터지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들어오른 못 오른 SM을 탑픽주로 말씀하셨고요. 예, 네. 엔터 얘기 뭐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맞아요. 네이버. 예, 네. 다음 역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